자,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머리를 짱 하고 깨워줄 경제학 짱 박사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이 어려운 경제학을 파헤쳐볼 우리 학생 2명 준비됐죠? 교수님, 저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아니, 올해 연봉협상에서 월급이 분명히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마트에만 가면 작년보다 살 게 없는 것 같아요. 돈은 더 받는데 왜 지갑은 더 가벼워지는 느낌일까요? 아, 진짜 미스터리라니까요. 바로 그거예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면서 사실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죠. 자, 여기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월급 통장에서 보는 그 숫자, 그건 바로 명목임금이라고 불러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그 돈으로 뭘 얼마나 살 수 있냐? 바로 실질임금이 훨씬 중요하죠. 월급이 올랐는데도 지갑이 얇아진 것 같은 그 느낌. 그건 바로 물가 상승이 월급 오른 것보다 더 빨라서 내 진짜 구매력, 즉 실질임금은 오히려 줄었기 때문이에요. 말하자면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한테 뒤통수를 한 대 맞은 셈이죠. 그럼 이렇게 억울한 상황, 그냥 손 놓고 보고만 있어야 할까요? 천만에요. 경제학자들이 아주 기가 막힌 해결사를 만들어 놨습니다. 바로 인플레이션의 공격을 자동으로 막아주는 방패, 물가연동제입니다. 물가연동제, 말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별거 아니에요. 말 그대로 물가가 오른 만큼 임금이나 연금을 자동으로 올려주자 하고 미리 약속을 해두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매번 사장님 물가 올랐는데 월급 좀 올려주세요 하고 힘들게 협상할 필요 없이 딱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내 돈의 가치를 지켜주는 거죠. 어때요? 정말 똑똑한 방법 아닌가요? 와, 교수님. 그럼 만약에 정부가 올해 물가가 3% 올랐습니다 하고 발표하면 제 월급도 그냥 알아서 3%가 딱 오르는 뭐 그런 거예요? 와, 진짜 간단하면서도 확실한데요? 네, 맞아요. 원리 자체는 정말 간단하죠. 하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이걸 현실에 적용하려고 하면 바로 첫 번째 난관에 딱 부딪히게 됩니다. 바로 이 질문이죠. 아니, 그럼 대체 어떤 물가 상승률을 기준으로 할 건데? 방금 학생 말처럼 그냥 소비자 물가지수, 그거 쓰면 되는 거 아닐까요? 네, 아주 좋은 지적이에요. 실제로 많은 나라에서 소비자 물가지수, 그러니까 CPI를 기준으로 삼기는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큰 문제를 안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슬라이드에 나온 것처럼 사람마다 소비하는 패턴이, 그러니까 돈 쓰는 곳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잣대로 모두의 임금을 똑같이 조정해버리면 누군가한테는 이게 불공정한 보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매일 버스랑 지하철 타는 도시 사람이랑 맨날 자가용 모는 시골 사는 사람이랑 기름값 오를 때 느끼는 부담이 같을까요? 당연히 다르겠죠. 또 월급 받아서 대부분 식비로 쓰는 저소득 가구랑 외식이나 문화생활에 돈을 많이 쓰는 고소득 가구, 이 둘이 느끼는 물가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어디 그뿐인가요? 집 가진 사람이랑 월세 내는 사람이랑 또 다르고요. 그러니까 모두를 100% 만족시키는 완벽한 기준을 찾는 건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는 거. 자, 그리고 첫 번째 문제보다 어쩌면 더 심각할 수 있는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내 실질 임금을 지켜주려는 이 좋은 의도가 자칫하면 인플레이션이라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도 있다는 아주 무서운 비판이 있거든요. 경제학에서는요, 이 위험을 설명하는 아주 재미있는 개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슬라이드에 보이는 자기실현적 예측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앞으로 저렇게 될 거야 라고 모든 사람이 믿고 그대로 행동하면 진짜로 그렇게 되어버리는 약간 마법 같은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악순환의 고리를 한번 보세요. 먼저 사람들이 내년에도 물가가 오를 것 같아 하고 기대를 하죠. 이게 첫 번째, expectation.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물가 오르기 전에 월급부터 올려주세요 하고 요구를 하겠죠. 이게 두 번째, 액션.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인건비가 올랐으니까 그 부담을 고스란히 제품 가격에 반영해서 올려버려요. 그 결과, result. 정말로 물가가 올라버리는 거죠. 사람들의 예상이 현실이 되는 무서운 묘비우스의 띠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물가 연동제가 문제를 확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 물가 상승이 미래의 임금 인상을 자동으로 보장해주는 제도가 떡하니 버티고 있다면 사람들의 인플레이션 기대는 어떻게 될까요? 더 확고해지겠죠. 어차피 오를 텐데 뭐 이렇게요. 한번 시작된 인플레이션의 바퀴를 멈추기가 훨씬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건 뭐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나 마찬가지인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오늘 물가 연동제에 대해서 정말 깊이 한번 파고 들어봤는데
머리가 좀 지끈지끈한가요? 아, 괜찮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만 다시 한번 짚어보고 우리가 다 같이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을 던지면서 깔끔하게 마무리해 보죠. 자, 이 표가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 요약본입니다. 보세요. 물가연동제 분명히 갑작스런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우리 지갑을 지켜주고 임금 올려달라는 다툼 같은 사회적 갈등을 줄여주는 아주 강력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건 팩트예요. 하지만 동시에 모두에게 공평한 기준을 찾기가 너무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또 자칫 잘못하면 인플레이션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아주 무서운 위험도 함께 가지고 있는 뭐랄까 양날의 검 같은 제도인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과연 이 물가연동제는 인플레이션이라는 병을 뿌리 뽑는 치료제일까요? 아니면 그저 당장의 아픔만 잊게 해주는 진통제에 불과한 걸까요? 여기엔 정답이 없습니다. 이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뜨거운 토론에 참여해줘서 정말 고마웠어요.